안녕하세요. 수채화 초보자 독학자분들을 위한 그림 수업을 진행하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이 풍경화 그림을 하나 그려보려고 제가 프린트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A4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프린트를 했고요. 여름 분위기가 나는 그런 사진이죠. 요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제가 프린트는 스캔을 해가지고 자료실에다 올려뒀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고요. 종이 사이즈도 A4하고 비슷한 크기로 준비를 했어요. 이제 간단하게 스케치를 먼저 해볼게요. 큰 구역을 좀 나눠주세요. 일단은 뭐 이렇게 그리드를 그리고 할 거는 오늘은 아니고 대충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이렇게 그려질 건지 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어느 정도 내려올 건지 대충의 그런 위치들만 이렇게 잡아주고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림자는 붓질을 하면서 그리는 게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림자 모양은 따로 그리지 않을 거예요. 러프한 느낌으로 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삐뚤삐뚤한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외관의 외벽에 이런 큰 형태들은 일단 다 그렸죠. 이제 앞에 이제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앞에 있는 풀 그림 요거를 하나씩 다 그리지 말고요. 일단 전체적인 그 라인 있죠. 라인을 먼저 지글지글한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걸 떠나서 전체 형태의 라인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덩어리 위주의 그런 라인을 먼저 쭉 그려줍니다. 이 큰 덩어리 안에서도 이런 밝은 부분들 있죠. 밝은 부분들의 그 잎사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아래쪽 부분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릴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부분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형태를 잡아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조금씩 이제 바깥으로 이제 이런 올라와 있는 이제 풀들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벽면을 따라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채색할 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요 사이로 나무가 이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꺾어서 여기로 쏙 들어가는 거 그려주시고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파리들이 조금씩 걸쳐 있죠. 요것도 나중에 채색하면서 그려줄 건데 조금씩 표현을 좀 해놓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요거 했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그 덩어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주면 돼요. 너무 땡글땡글땡글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사이사이가 좀 튀어서 나중에 유동적으로 그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틔워주고 막아주고 이럴 수 있도록 여기를 이렇게 좀 공간을 열어주면서 스케치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땡글땡글하게 다 막아버리면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채색할 때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을 다 막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밝은 부분들 위주로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모양을 좀 만들면서 어두운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채색도 해주고 연필로 슬쩍 채색을 좀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일단 덩어리 위주의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요즘에 계속 촬영을 날씨 좋은 날 놔두고 비 오는 날, 흐린 날 이런 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텐션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텐션이 좋은 날 이렇게 해야지 더 기분이 좋은데 그렇다고 기분이 나쁜 건 아니고요,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또 강풍이 불고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밖에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하고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창문 하나 그려주고 여기는 창문에 깊이가 굉장히 있어요. 여기 이렇게 깊이 넣어주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에 의한 이제 나무 그림자들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죠. 이제 요거는 마지막에 이제 해줄 거예요. 사비연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데 조금 연필 자국이 좀 많이 번졌죠. 이런 거는 이제 좀 톡톡 쳐서 없애주면 돼요. 여기도 창문을 그려줘야겠죠. 여기는 저는 좀 생략을 좀 많이 할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요. 이제 채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색을 해볼게요. 제가 미리 그 연필선을 조금 연하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일단 채색을 하기 전에 또 화면 구도가 조금 바뀌었죠. 이게 매번 할 때마다 고민이긴 한데 구도가 맨날 그릴 때마다 작은 그림은 괜찮은데 A4 용지 이상만 넘어가면은 이 카메라 구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고개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림이 보이면은 제 고개가 꺾이고 그러면 또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또 제가 그리기가 편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는 그 되게 거미 같은 이 거치대들이 아주 흉측하게 이게 지금 거치가 돼 있어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굳은 살이 되게 심해요. 이쪽 이게 붓을 하도 이렇게 잡다 보니까 굳은 살이 이렇게 심한데 이거는 맨날 자기 전에 핸드크림 바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일어나서 또 종이 만지고 또 뭐 하고 그러면은 또 이런데 굳은 살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촬영할 때마다 신경을 쓰긴 쓰는데 핸드크림을 바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종이를 만져야 되니까 또 종이를 만지면 핸드크림이 묻으면 여기 붓질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체 저는 아예 핸드크림을 이 작업할 때는 아예 바르지 않거든요. 이 살이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잠깐 이 여기 핸드 오일 같은 것만 살짝 바르고 그러는 편인데 그냥 아예 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핸드크림을 듬뿍 발라놓긴 하지만 근데 주로 항상 계속 종이를 만지기 때문에 그리고 컬러링 키트 계속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를 항상 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 손가락 3개가 굳은 살이 엄청 많고 이게 살이 계속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굳은 살 막 이런 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고 보일지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는 생일 선물로 제가 봄에 생일이었었는데 생일 선물로 친구들이 핸드크림을 그렇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밤에만 쓴다는 거
근데 핸드크림 좋은 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좋은 핸드크림은 다릅디다. 네. 핸드크림은 꼭 발라야 될 것 같아요. 굳은 살이 진짜 종이를 많이 만져서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하네. 얼른 그림 그릴게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자, 좀 부드러운 붓을 좀 사용을 할게요. 자, 일단은 창문부터, 문부터 좀 칠을 할 거예요. 블루 그레이 컬러를 좀 사용을 할 거라서 물감이 좀 더러우면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요거에다가요, 저는 흰색을 조금 섞을게요. 조금 더 이렇게 파스텔 컬러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흰색 컬러를 조금 더 섞어서 하늘색 컬러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싹 칠해 줄게요. 여기 아까 그 나무가 좀 내려왔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제외를 하고 흰색이 섞여서 수채화, 투명 수채화인데 흰색 섞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섞어도 돼요. 섞어도 되고요. 물 조절만 하시면 얼마든지 투명 수채화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 조절을 하시면 돼요. 나는 투명 수채화지만 좀 불투명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채색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이고 방법적인 부분이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스타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룩이 있는 것도 좋고요. 얼룩이 없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채색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색을 툭툭 밀어 넣어줍니다. 약간의 이런 얼룩도 수채화 느낌이 나면서 좋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진한 부분들은 마르고 나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같은 색상 요걸로요. 여기도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는 어차피 나중에 한 번 더 그림자가 굉장히 진한 부분이어서 한 번 더 들어가 주긴 할 거지만 일단 베이스 컬러는 뭐 똑같으니까 일단 진행을 할게요. 똑같이. 창문 쪽 색깔들은 다 칠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곳은 다 채색을 해주고요. 건조를 좀 시켜줘야겠죠? 자, 그 사이에 회색 컬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냥 편안하게 만들게요. 자, 블루 그레이 컬러. 만약에 이 블루 그레이 회색 컬러가 없으신 분들은 블랙 컬러 있으실 거예요. 블랙, 검정색. 검정색에 물을 많이 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해놓고 검정색을 한 방울 정도 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방울 정도. 저는 블루 그레이에 아이보리 블랙을 한 방울 타서 물을 좀 많이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림자도 잘 보면은 푸르스름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특히 이 오른쪽 윗부분 보시면. 그래서 울트라마린 컬러도 살짝 여기다 섞어낼게요. 그리고 이제 요 윗부분 보면은 꽃 컬러도 살짝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 브라이트 바이올렛 컬러도 살짝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변 색들을 좀 보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컬러를 넣고 그림자를 과감하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림자는 한 번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그리고 좀 진하게 들어가줘도 돼요. 자, 여기 모양을 잘 보면서 넣어줍니다. 여기 부분 조금 진한 거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룩불룩 이런 진한 부분들 이렇게 보이죠? 가 쪽에. 조금 연한 색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제 옆에 쪽으로 블렌딩을 해서 물을 조금 더 타주면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그 나무 아래쪽의 그림자는 조금 마지막에 할 거고요. 약간 이 위쪽 부분에 먼저 좀 해줄 거예요. 그림자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면 계속 붓을 씻어내지 말고요. 물통에서 한번 퐁당 담궈서 색을 뺀 다음에 다른 색을 묻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그림자 넣어주고. 자, 여기도 이제 그림자 넣어줘야겠죠. 그림자는 착착착착 여러 번 착착착착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쫙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위쪽도 자, 여기는 굉장히 연하죠. 그러니까는 한 번 더 연하게 빼가지고 쓱 긁어주세요. 이렇게. 저 갈필 느낌으로. 지금 여기 이제 나무 부분 있죠? 여기 나무 부분하고 이런 풀들이 안 들어가서 굉장히 뭐가 행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벽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고 하는 이유가 좀 지저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붓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 팔레트를 조금 닦아낼게요. 나무 먼저 들어가 볼게요. 먼저 색깔은 브라이트 로즈 색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밝은 컬러부터 쓰시면 돼요. 자, 밝은 컬러를 먼저 사용을 해가지고 밝은 쪽에 있는 애들부터 먼저 그려줄 거예요. 브라이트 로즈 그리고 오페라 컬러도 살짝 섞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밝은 쪽에 있는 꽃들을 이렇게 그려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꽃을 하나하나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씩 꽃의 모양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붓질을 왔다 갔다 이렇게 꽃잎의 그런 모양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밝은 쪽 있는 애들 이렇게 좀 터치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보다 밝은 색을 더 쓰시려면 물을 더 쓰시면 되겠죠. 물을 더 써가지고 밝게 풀어내면 되겠죠.
붓을 착착착착착착착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떼주기도 하고 사이사이에 조금 어두운 부분들 이렇게 좀 넣어주기도 하고 아까 여기 이런 부분들 밝은 색깔 넣어주면 되겠죠? 밝은 부분들 위주로 그리고 옆에 브라이트 바이올렛 살짝 섞어서 어두운 부분들 아래쪽에 이렇게 살짝씩 넣어줍니다. 레드 브라운 조금씩 섞어주세요. 자, 포커스 그린을 조금씩 이런 데다가 비리디언 같이 섞어서 아래쪽에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녹색하고 같이 그쵸? 섞여 있을 거예요. 녹색 이파리들과 같이 섞여 있을 겁니다. 이파리들을 살짝살짝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밝은 꽃을 우리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잎사귀들을 같이 이렇게 길게 쭉쭉 빼주면서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한 브라이트 로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브라이트 바이올렛, 그 다음에 레드 브라운 조금, 그 다음에 비리디언 조금 섞으면 조금 진한 그 자홍빛 이런 컬러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꽃의 그 가장 어두운 부분 그런 것들 꽃 사이사이를 콕콕 찔러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꽃 그림자 이런 거 사이사이를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꽃의 그림자 느낌도 표현되고 꽃의 디테일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꽃 속에 저 깊숙한 꽃의 그런 느낌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 모양이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요쯤에서 자 그리니쉬 옐로우 조금 섞어가지고 밝은 부분 쪽에 조금 이렇게 좀 넣어줍시다. 자 그리고 반다이크 브라운 이제 이 나뭇가지 꺾임을 줄게요, 여기서.
포커스 그린 조금 섞어서 아까 우리 여기 풀 느낌 나게 했었죠? 이런 풀들, 이런 거 이렇게 좀 그려줍니다. 자, 이런 풀 되게 복잡해 보이죠? 하나하나 그려야 될 것 같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밝은 색부터 여러분들 사용을 해주세요. 저는 셉그린하고 포커스 그린을 좀 같이 사용을 하고 레몬 옐로우도 살짝. 자, 밝게 보이는 부분부터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생긴 모양대로 그려주세요. 근데 이 방향대로 뻗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몰라요. 이 방향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는데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이니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림을 배울 때, 어릴 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했었거든요. 사실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혼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넌 쓸데없는 질문을 하니?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근데 또 다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들이. 그냥 정답은 없어. 그냥 그렇게 생긴 대로 그냥 그리면 되는 거야. 라고 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린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라고 얘기를 다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냥 그렇게 그리면 돼요. 그렇게 그리면 되고. 자, 그래서 밝은 부분 있죠. 밝은 부분. 밝은 부분을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들을 그 생긴 모양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막 계속 따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또 따지기만 하면 사실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못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베이스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시고 자유롭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서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했던데 안 하고 계속 안 했던데 하고 또 했던 방향대로 안 하고 계속 지그재그 이렇게 막 하는 거 보이시죠?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했던 방향으로 계속 해버리면은 터치가 이 방향으로 또 쌓이고 그 방향으로 또 쌓이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말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한번 하고 여기 말고 딴 데 하고 와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터치가 겹겹이 쌓여서 더 많이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좀 노려줘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같은 색깔로 해도 다른 색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조금씩 색깔을 바꾸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숙달이 된 편이어서 빨리 이렇게 하지만 조금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이제 막 주문이 많아지죠.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제 또는 그림을 보면서 어디가 어두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밝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깔려졌다면 이제 조금씩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두운지, 어디가 밝은지를 좀 보면서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조금씩 잡아 나가 주셔야겠죠.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이제 파란색 그 꽃이 들어있어요. 꽃. 네, 그런 것도 넣어줘야 됩니다. 울트라마린과 저는 블루그레이를 좀 섞어서 여기다가 파란색 꽃을 넣어줄게요. 붓을 이제 조금 작은 걸로 바꿔서 칠해볼게요. 어두운 부분을 할 거니까 울트라마린과 반다이크 브라운도 조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면서 우리가 밝은 부분에 베이스를 지금 깔아놨잖아요. 이런 사이사이에 이제 어두운 부분을 칠하면서 이런 밝은 부분에 이런 나뭇잎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더 잡힐 수 있도록 부분은 채색을 하되 전체 숲을 계속 바라보면서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인내의 작업이죠.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차이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실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잘 그렸다. 이거의 느낌은 진짜 그 테크닉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이 되게 진득하게 이 그림에 정말 투자를 많이 했구나.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높이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게 되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 그 그림을 꾸준히 앉아서, 진득하게 앉아서, 그거를 그려냈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하나씩 또 다 채워버리면 굉장히 또 정신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부분으로 가는 부분들은 우리 시선과 좀 멀어져도 되는 부분이죠. 그런 데는 이렇게 좀 색으로 좀 채워서, 풀어서 이렇게 채워가지고 다시 좀 진한 색깔로 이렇게 올려서 좀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좀 취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좀 덩어리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그런 그룹이 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좀 이쪽으로 조금 더 분위기가 좀 분산이 되기도 하고, 다시 또 마르면 이런 디테일을 조금씩 더 잡아줘서 구역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계속 분할을 시켜주는 느낌으로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터치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거꾸로 이제 진한 색깔 있죠. 진한 컬러들, 너무 진한 색깔 말고 좀 진한 컬러들로 이제 위에 이파리, 잎사귀들을 조금씩 더 이렇게 올려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하려면 이제 이 무작정 앞에다 뒤에다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비껴가면서 그려주시면은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좀 더 보일 수 있겠죠. 자, 이제 아이보리 블랙을 조금 더 타서 이런 이제 진한 색, 진한 부분들 이런 데다가 이제 조금 색을 좀 넣고요. 여기도 이제 문 틈새 이런 데 있죠? 여기도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보다는 물기가 어느 정도 조금 있는 편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물이 좀 넉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약간 그림자 여기를 먼저 할 건데요. 틈새를 조금씩 이렇게 비우면서 이렇게 좀 하면 여기 사이사이에 그림자 느낌이 조금 이렇게 나요.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죠? 요 사이사이로 빛이 투과가 돼서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하고 여기 창문도 라인을 먼저 조금 잡아줄게. 이게 한번 나중에 조금 진한 파란색 있죠? 창문을 한번 싹 덮어줄 거예요. 조금 큰 붓, 부드러운 붓을 좀 사용을 해서 울트라마린, 그 다음에 아까 블루그레이, 창문 색깔 한 번 더 만들 거예요. 물을 조금 넉넉하게 타서 이제 여기에 창문의 그림자 그리고 여기하고 일단은 다른 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를 회색 있죠? 이렇게 좀 남아도는 회색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뒤를 눌러줘야 되겠어. 이렇게 좀 뒤에를 이렇게 좀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그림자 구멍을 뽕뽕뽕뽕 뚫려진 것처럼 스스스스 내려서 물이 많아야 돼요. 물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리고 다 메꾸지 말고 메꾸는 거는 다시 필요한 부분에서 메꿀 수 있으니까 다 메꾸지 말고 내려오면서 이제 상황 봐가면서 이제 이런 데서 필요한 부분에서 메꾸고 이제 다시 여기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색깔 올려주고 이게 은근히 마르고 나면 옅어져요.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진하게 해줘야 돼. 얘도 얼룩이 졌어. 얼룩 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패스. 물 많이. 밑에는 쭉. 여기는 조금 눌러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무 그림자가 쭉 내려오는 것처럼.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시원한 느낌, 여름 느낌의 풍경화 한 점을 러프한 느낌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림 자료들 물고기 아트 아뜰리에 네이버 블로그 수채화 자료실에 올려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한번 같이 따라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쁘고 멋진 수채화 그림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차근차근 수채화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